일단 오늘 답답한 사연 어떤 사연입니까? 상당히 억울한 5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네. 몇 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드렸더니 정작 유산 상속은 딸들이 아니라 아들한테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허. 속상하다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김신통 여사의 사연인데요. 위로 오빠 2명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 1명이 있고 장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80대의 이 연세이신데 혼자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지병이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두 오빠는 그런데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병간호는 뒷전이고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를 딸들이 돌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동생과 김신통 여사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여러 가지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병수발을 하고 돌보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3년인데요. 3년이나?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 산소에 첫삽을 뜨기도 전에 장례식장에서 네. 그동안 아버지를 나몰라라 했던 둘째 오빠가 영상 하나를 꺼냈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입니까? 휴대폰 동영상에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동영상이었는데요. 늙고 쇠약해지신 아버지 김방통 씨가 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내가 살던 아파트를 가져가고 네. 작은아들은 내 소유의 20억 빌딩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 두 딸들한테는 큰아들이 현금 1,5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그 병수발을 3년 동안이나 했는데 딸들한테는 1,500만 원씩 주고 내가 유언 동영상에 찍어놨으니까 수십억 원대 재산 아들한테 줘라. 뭐 이해가 가지 않는데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화가 날 일이겠죠. 이 동영상 근데 누가 찍은 겁니까?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바로 그 휴대폰 동영상을 꺼냈던 둘째 오빠라는 거예요. 더 의심스러운데요. 당사자가. 굉장히 뭔가가 이 효력을 문제 삼을 법한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둘째 오빠와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아프신 아버지 이 두 네.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증인이? 그렇죠. 그 자리 현장에? 그 현장에는 둘째 오빠와 아버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은 이 영상 아버지 이거 유언한 거 이거밖에 없지 않냐 따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들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김신통 여사가 저희 신통방통에 도움 주실 방법이 없겠냐 사연을 도움을 보내신 드려야죠. 겁니다. 네. 자, 설 변호사님. 네. 자, 효력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효력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아직까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게 유언을 보통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냥 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로써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서면으로 이렇게 써놓으신다든지 이걸 보통 유언으로 생각하시는 보통 분들이 많거든요. 공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민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식 외에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이 어떤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요건이랑 해가지고 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그렇죠. 이 이번에 동영상 해당되긴 촬영은 네. 아무래도 촬영이 된 거니까 녹음에 네. 의한 유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녹음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또 내가 누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몇 월 며칠 어떻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 10시다. 2024년 10월 22 오늘 23일인가요? 네, 24일이죠. 24일입니다. 네. 24일 10시부터다. 하면 네. 이때 10시부터 녹화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부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오빠가 꺼낸 이 영상이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다 녹화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 효력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작정하고 아무 날 아무 때도 아닌 때 갑자기 뭐 아빠 나 재산 주세요 이러고서 한번 여기다 대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동영상 찍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 동영상은 효력이 지금 설 변호사 말로는 없습니다. 네. 없다는 얘기거든요.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 법원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는 것이 녹음이 되어 있고 녹화가 되어 있으면 이 유언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3자가 막 유언 내용을 다 서면에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맞죠?
이렇게 저한테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응 그래라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유언의 취지를 내가 진짜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정도, 진술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네. 특히 아까 요건 중에 정말 중요한 요건이 빠진 게요. 연, 월, 일은 어떤 방식의 유언이든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은요. 정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을 할 수가 있고 여러 번 고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유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여러 개의 유언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한 유언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 월일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느 가을날 광화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언의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년, 월, 일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효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거 내용과 그러니까 연월 얘기를 먼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맞는지 네. 아니면 확인시켜줄 사람이 그럼요. 필요하죠. 이게 제3자가. 그냥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객관적이지 않고 누군가 어떤 주관적인 의도라든지 나쁜 어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의도로서 임의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네. 말하는 사람을 속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를 거기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를 같이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통 여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둘째 오빠가 찍었다는 그 유언 영상 이거는 연, 월, 시가 일단 없고 제3자가 인정해 줄 수도 없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산 분할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럼 다시 또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유언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원만하게 분할 협의가 된다.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분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인데 어머니는 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인 자녀 4명이 동등한 비율로 1대1대1대1 그러니까 4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저는 신통 여사한테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들이 아빠를 이렇게 다 번간호도 그러니까. 하고 3년 동안 무려. 살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내 몫을 조금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이 기여분 인정이 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 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전적으로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뭐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도 뭐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부당하게 내가 다른 형제들 말고 내가 혼자 오로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하면은 뭐 병원비라든가 같이 병원 가는 영수증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최대한 많이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